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구성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지난번 그 부식 및 방식이 이제 마무리됐고요. 장시간 동안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보시느라고. 예, 그래서 손상 진단 쪽을 먼저 하려다가 일단 스테인리스 강을 먼저 좀 해볼까 합니다. 스테인리스 강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손상 진단을 종합적으로 보여야 될 것 같아서요. 순서 스테인리스 강에 대해서 좀 종류 및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는데요. 주로 이제 내용 보시면 독일의 그 이바 교수님이라고요. 독일 전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독일 자료하고 그다음에 일본 쪽 자료 이렇게 그냥 국내 자료 좀 있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정도로 섞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일본 쪽에서 나온 이제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보면 출전은 요건 스테인리스 이야기라고요. 일본 규격협회에서 이렇게 나온 책자가 있는데요. 거기 이제 이렇게 스테인리스 강 기준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림 3.1에 보면 FE 크롬강의 내부식성, 공업지대의 대기 중에 10년간 폭로, 그러니까 물속이나 바닷물이 아니고 대기 중에 10년간 폭로했을 때 FE 크롬강, 스테인리스 강인데 스테인리스 강은 이제 보면 전에 처음에 이제 개요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스테인리스 강, 스테인리스 강을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강이다. 영어로는 스테인이죠. S-T-A-I-N, 스테인레스, 스틸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스테인을 한 글자로 번역하면 녹으로 하면 되죠. 녹이 쓸지 않는 강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스테인리스 강입니다. 녹이 쓸지 않는다. 그걸 이제 이쪽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10년간 폭로했는데 FE 속에 철 속에 크롬 원자를 집어넣었더니 0크롬일 때는 철 혼자서 탄소광 정도 되겠죠. 부식 감량 센티 제곱당 g인데 10년간 폭로했을 때 이렇게 많은 0.18g이 감량이 됐고요. 2%를 넣었더니 쫙 떨어집니다. 감량이. 그러니까 크롬을 2%만 넣어도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4% 비슷하게 가다 6% 때부터 8% 10%까지 쫙쫙쫙 떨어지는데 그래도 부식은 되더라. 근데 12% 정도 넣었더니 거의 이제 부식이 안 되는 거 0이니까요. 10% 이상에서 12%까지. 그래서 스테인리스 기준은 보통 기준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 기준이 크롬이 12% 이상 들어간 걸 보통 일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어떤 자료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준이 이제 기준 1, 2 크롬이 10.5% 이상 이라고 한 자료도 있습니다. 이게 이 원칙은 이게 맞을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게 아마 1988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1988년도에 세계적으로 기준을 잡은 걸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안 쓰고 보통 이제 이걸 써버리기 때문에 12% 쓰기 때문에 이건 참고로 그냥 두 가지를 다 보시고요. 일반적으로 12%를 보는데 이게 원래 국제적으로는 세계적으로 기준 잡은 것은 10.5% 이상이다 이렇게 잡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보시되 이것도 12% 정도 해놨지 않습니까? 12% 크롬량이 12% 이상이라 부식되기 어렵군 뭐 이렇게 해서 만화 이렇게 만화를 좋아하는데 초산 속에 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하여튼 12크롬 이상 스테인리스강 기준을 이렇게 잡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편의적으로 그냥 12% 이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강 기준이고, 그럼 스테인리스 강이 부식되지 않는 이유는 전에도 말씀드렸죠. 왜 녹이 안 쓰냐? 부식되지 않는 이유.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일반 강은 다 부식되는데, 이것은 뭡니까? 스테인리스 강 표면에 보호 피막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호 피막 형성. 보호 피막이 보호해 주니까 부식이 안 되는 거죠. 보호 피막 또는 얘를 산화 피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산화 또는 부동태 피막이라고. 부동태 반대는 활성태잖아요. 잘 안 움직인다.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피막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피막의 분자식은 CR 2마리, 산소 3마리, CR2, 3 피막. 요게 피막인데 두께는 얼마냐? 약
3 나노메타, 밀리미터 아니고요. 나노메타.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상온 기준입니다. 상온 기준. 해가지고 약 3나노메터로 얇습니다. 얇으면서도 아주 우수한 피막입니다. 이 피막, 그래서 결국 스테인리스 강이 있으면요. 스테인리스 강, STS로 보통 되잖아요. 그런 표면에 보호 피막이 입혀진다. 좀 두껍게 그렇게 이게 두껍지는 않습니다. 피막인데 두께는 약 3나노고요. 네. 요거 CR2-3. 그러니까 산소 3마리하고 크롬 2마리가 맞는 피막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피막이 생기기 때문에 부식이 더 이상 안 된다는 게. 결국 산화된 거죠. 산소하고 만났으니까. 산화되는 건 원래 부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 이런 겁니다. 먼저 부식을 시켰는데 그 부식 피막이 너무나 좋다는 거죠. 보호 피막이라는 거죠. 비보호 피막이 아니고 보호 피막. 그래서 이렇게 우수한 피막을 유지하는 게, 그럼 뭐냐? 얼마? 12크롬 이상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미니멈으로 12크롬. 예, 그렇게 들어가면 부식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식이 안 된다. 여기는 스테인리스 강 기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 앞쪽에 영상을 보면 그 틈부식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원래 부식이 되면 안 되는데, 근데 틈부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틈부식. 여기까지 좀 말씀드릴게요. 틈부식이 뭐냐면, 영어로 크레비스죠. 크레비스 코로전이라고 CORROSON. 무슨 말이냐면, 자, 이 피막을 만들려면 크롬과 산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부식이 됩니다. 스테인리스 강은. 이제 그런 좀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다는 거죠. 산소가 충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틈부식. 틈부식 보겠습니다. 틈부식 이런 의미입니다. 틈부식을 하려면, 일단 요런 그 그래프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부식률이 있고요. 부식률이 있고, 여기 습도가 있습니다. 습도까지 같이 본 퍼센트 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0% 일단 부식이 안 됩니다. 100%, 물속은 100%겠죠. 부식이 안 되다가 갑자기 쫙 올라가는 커브가 하나 있습니다. 부식률이잖아요. 여기가 보통 여기를 임계습도라고 하는데, 임계습도 몇 프로일까요? 약 60% 말씀드렸죠. 약 60%가 임계습도입니다. 임계습도라고요. 일단 습도 이상 60% 이상이 부식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강뿐이 아니라 모든 강은 일반 탄소강 빨갛게 녹슬잖아요. 걔도 60% 이상 돼야 되고, 무조건 60% 이상 돼야 된다는 거 하나 하고요. 조금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자, 그러면 이걸 또 하나 같이 봐야 됩니다. 부식률하고 그다음에 용존산소, 산소 관련되기 때문에 용존산소가 중요합니다. 용존산소 농도로 볼게요. 농도 기준 해가지고 ppm이죠. 보통 파트 퍼 밀리언 100만 분의 1, 이것도 부식률입니다. 이게 물 속에서 이제 있다고 보시고, 용존산소, H2O 속에 산소가 이제 O2잖아요. O2가 부식인자죠. 그럼 이런 게 하나 있어요. 만약에 산소가 하나도 없으면요, O2 없으면 부식 안 됩니다. 물 속에 산소 없으면 부식 안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자, 그럼 여기는 한 30 정도, 여기는 한 한 100까지 한 30 정도 할까요? 이렇게 30 정도 할게요. 계속 이제 가는 거니까요. 30 보고. 자, 여기 8로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일반 물 속의 수중의 용산소 농도가 8 정도인데, 바닷물이든, 강물이든, 수돗물이든, 산소를 빼지 않는 이상 다 8ppm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런 커브가 있어요. 자, 부식률 커브. 이런 커브가 있습니다. 자, 이거 뭐냐면, 이게 탄소강이다. 일반 탄소강, 이렇게 되면 탄소강 보시면, 계속, 그러니까 물속에서는 무조건 부식이 됩니다. 비례적으로. 가다가 30이 넘어가면 이제 포화가 돼가지고 산소 너무 많아서 부식이 되는 게 탄소강입니다. 근데 여기 스테인리스강 커브가 하나 있습니다. 스테인리스강 원래 부식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식 커브가 하나 나와요. 한 4 정도 보시고요. 약간 좀 커브 하나 딱 있어요. 빨간색 커브. 요게 그 유명한 스테인리스입니다. 스테인리스강. 자, 무슨 얘기냐면은, 스테인리스 강은요, 그 부식되지 않는 이유가 표면에 산화 피막이 있잖아요. CR2-3. 그러니까 산소가 많으면, 결국 물속에 산소가 8ppm 있으니까 물속에서는 부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오픈돼 있으면, 표면이 오픈돼 있으면 부식이 안 돼요. 왜요? 8ppm이니까. 그런데 이게 틈부식은 뭡니까? 표면이 덮이는 거예요. 표면이 덮이면 어떻게 됩니까? 덮여서 산소량이 줄어들면 8, 7, 6, 5, 4 이하 되면, 그때부터 0% 되면 부식 안 되니까, 그러니까 4, 3, 2, 1 이렇게 4부터 그러니까 3, 2, 1 정도, 3, 1 정도 되면 여기서 부식이 일어나면 이게 바로 틈부식입니다. 이게 틈부식입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강 너무 좋지만 조심할 거.
덤부식 표면을 덮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가지를 좀 기억해 두세요. 습도 60% 이상. 그러니까 스테인리스가 부식되는 조건. 첫 번째 뭡니까? 용존산소 농도가 4 미만. 4ppm 미만 플러스 뭡니까? 당연히 습도가 있어요. 습도가 그 틈으로, 미세한 틈으로 물이 들어가는데 물 속에 있는 용존산소가 4 미만이고, 그 다음에 그 습도가 60% 이상이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항상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이런 거죠. 이걸 지울게요. 그러면 만약에 스테인리스 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페인트를 칠했다든가, 뭐 페인트를 STS가 있습니다. STS가 있는데 표면에 이제 피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얇은 피막이, 이렇게 보호 피막이 아주 좋은 피막이잖아요. 있는데 여기에 만약 이렇게 무슨 페인트나 이물질이 있다. 이물질이 있다. 또는 페인트, 그 다음 뭡니까? 바닷물 속에 있는 뭡니까? 따개비 같은 거, 뭐 고동 같은 거, 전복 뭐 이런 것들이 붙었다. 표면에 붙으면 요 표면과 요 이물질 사이에 틈이죠. 요 틈. 여기 틈입니다. 여기 틈 크레비스 틈이 생깁니다. 자, 틈이 생기는데 이게 만약에 이 속에 물이 스며들 거 아니에요. 근데 물이 스며들, 일단 틈이 생겨서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요. 오픈돼 있으면, 물속에 오픈돼 있으면 8ppm이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오픈돼 있으면 8ppm. 그런데 여기 덮으면, 여기 다 8ppm이니까 CR2O3가 충분하게 좋게 잘 생성됐는데, 여기 요 틈을 딱 덮는 순간 그만큼 뭡니까? 오픈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틈 밑에는, 여기는 피막이 약해지면서 나중에 깨집니다. 팔이 안 되기 때문에. 미세한 틈으로는 산소 공급.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결국 이 피막의 특성을 한번 알아요. 피막 특성. 보호 피막 특성이 있습니다. 얘 너무 좋은데, 이런 약점이 하나 있어요. 특성이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입니다. 아주 너무 좋아요. 안정적이나, 미시적으로는, 현미경을 보시면 미시적, 나노메탄이니까 미시적으로는 용해는 피막이 깨진다는 겁니다. 재석출, 다시 CR2O3가 붙는 겁니다. 를 반복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반복. 이게 일본 쪽에 나온 자료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는 안정적입니다. 너무 좋으나 현미경적으로 보면 용해와 재석출, 그러니까 CR2O3가 이게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한다는 겁니다. 붙었다 계속 살아있는 피막입니다. 피막. 근데 조건이 뭐냐? 이 피막을 계속 유지하려면 크롬도 있어야 되고 산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덮어버리면 딱 덮는 순간 페인트 칠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이게 피막이 깨졌다 붙었다 해서 계속 산소 공급이 충분히,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 틈으로는 산소 충분히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아까 4ppm 미만일 때는 공급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됩니까? 피막 깨졌죠. 피막 깨지니까 보호 피막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그 사이 물이 들어가고 물속에 산소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너무 틈이 작기 때문에 4ppm 미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산소 공급 부족하니까 부식. 근데 조건은 뭐예요? 조건은 습도는 60% 이상. 그래서 여기서 조건이 습도 60% 이상, 덤부식이 60% 이상 돼야 되고, O2가 몇 ppm? 4ppm 미만일 때, 요 두 가지 조건이 됐을 때 생기는 게 바로 이게 크레비스 코로존, 그러면 유명한 덤부식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대책 뭡니까? 덤부식방 대책. 매일 청소할 수 없다. 어떤 해조류가, 따개비가 붙었다. 그래도 버틸려면 어떡하냐? 대책이 있습니다. 좋은 대책. 덤부식 대책은 딱 이겁니다. 아예 합금을 추가해. 모리브덴을요 4% 이상 합금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 모리브덴은 특성이 뭐냐면 산소와 친화력이 좋아요. 산소와 친화력이 너무 좋아요. 그럼 결국 뭐냐니까 모리브덴 들어가면 CR2O3가 이게 계속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용해와 재석출 하는데 몰리가 딱 밑에 있어요. 몰리가 딱 4% 이상 들어가 있으면 얘가 떨어지지 못하게 산소를 딱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되도록 용해와 재석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잡아주는 거예요. 4% 이상 되면 3% 부족하면 4% 부족 이상 돼야 됩니다. 이 기준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4% 기준은 해수 이하입니다. 해수까지만 해당됩니다. 해수 이하 환경, 해수 이하는 다 됩니다. 자, 우리가 주로 해수 이하를 많이 쓰니까, 자, 산성용액은 뭐냐? 우리 황산, 염산, 산성용액은 16무리. 요건 이제 따로 기억해 두시고, 16무리 이상은 이건 뭐냐면 산성용액, 강산성, 산성용액, 이건 따로 기억해 주시고, 해수까지는 4무리. 그러니까 몰리브덴 4무리 집어넣으면 피막이 안 깨져요. 덤부식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해수나 청수나 그다음에 대기 중에 쓰든지 하여튼 습도가 올라가고 덮이는 쪽, 뭐 페인트 칠하거나 그다음에 볼트너트, 와샤 이런 데 다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조립부 이런 데 무지하게 틈부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는 완전히 막기 위해서는 3월 이상. 예. 왜냐면 표면에 이런 것을 이물질은 뭐 어떻게 막더라도 볼트너트 이런 건 막을 수가 없잖아요. 표면을 덮어버리니까. 와샤 같은 거, 볼트 대가리 밑에 이런 데 다 부식되기 때문에 그때는 예. 그다음에 막 뭡니까 저 바다에서 연물이 날라가지고 표면에 붙어가지고 또 통기불량시켜가지고 표면에 덮여서 꼭 페인트처럼 통기불량 돼가지고 또 부식되거나 이런 조건에서 버틸려면 3월 이상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해수 이하고요. 그 다음에 산성용액 속에는 너무 강하니까 어떤 16mm 정도 집어넣어야지 틈부식이 발생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처음에 도입 부분인데 예,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하여튼 스테인리스가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보시고 요걸 이제 가지고 12크롬 이상이라는 거 하시고 그 다음에 틈부식이 문제가 되는데 60% 이상 영두산소 농도가 4ppm 미만 되면 이 피막의 특성이 계속 용해와 지석줄 반복하는데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통기가 부족하면은 피막이 깨지고 그러면 스테인리스의 기능을 상실한다. 부식이 되더라. 이게 바로 틈부식, 크레비스 코로전 방지 대책은 몰리브덴을 4% 넣으면 몰리브덴은 산소 친화력이 좋기 때문에 CR2,3가 용해와 지석줄 반복 안 하여도 항상 붙어 있도록 잡아주더라야겠죠. 이런 개념으로 일단 말씀드리고 또 추가로 또 이어서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